네, 얼마 전 두산그룹이 추진한 구조조정이 소액주주들 반발을 넘지 못해 무산됐죠. 알짜 회사를 떼어내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도 여전합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등한시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로 한국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재계는 강력 반발합니다. 문제가 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권영수 건국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한국 증시의 고질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이 유난히 낮게 평가된다. 이걸 좀 고쳐보자는 게 투자자들의 바람이고 정부 희망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상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야당이 어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소위이긴 하지만 일단 통과에 시동이 걸린 건데 어떤 내용이길래 이 주주들에게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김용진 교수님, 이 상법 개정안 통과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뭐 핵심 내용은 이번에 개정된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과거에는 이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만 있었다가 예. 이번에 주주의 충실 의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하나 추가를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상장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네, 의무화. 네, 그게 핵심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의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5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말씀드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한다는 것 하나. 네. 그리고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 하나. 그리고 상장 회사의 사회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 네. 로 전환하자라는 거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였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만 남겨두고 네. 나머지 3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조금 보류하고 일단 2가지 주주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거 하나, 네.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2가지인데 여기서 가장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쟁점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입니다. 자, 권영수 교수님, 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놓고 지금 야당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여기에 상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재계가 반발하는데 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걸까요, 야당? 이건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부터 이제 좀 알아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 사실 이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이렇게 봤던 것 중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눈이 갔던 자료는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3년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예. 거기에서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뭐냐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배구조 개혁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근데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하나는 미흡한 주주 환원 이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짚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앞에 이제 미흡한 주주 환원이라든지 주주 보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서 주주를 보호하는 건 자본시장에 대한 뭐 불신이라든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게 우리 주가가 좀 저평가되는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아까 그 보고서에도 얘기하다시피 사실 이게 주주 보호 문제도 있겠지만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원인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주주 보호라는 걸 너무 강조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재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경영 판단을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는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뭐 요건 제가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요 정도 하고 또 네. 하겠습니다. 자세한 걸 더 여쭤보기로 우선 간단히 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뭐냐? 이제 지배구조 문제 또는 주주 환원이 좀 부진하다는 거. 만이 아니라 수익성,
또 이게 저성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주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를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자, 우리 김용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사회 충실 의무를 일단 주주로 확대한다는 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주주로 확대한다.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주로 확대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가 주도해서 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원래 이제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개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경영은 유능한 사람을 모셔서 잘 경영하도록 하고 나는 그것을 뒤에서 서포트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경영을 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그렇죠. 있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배주주의 이익만 보지 말아라. 예. 주식회사이고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는 지배주주 이외에 수도 없이 많은 주주들이 있지 않니.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회사 이익도 증진하면서 이 주주들의 이익도 동시에 고민을 해라. 그러니까 과거처럼 지배주주의 이익만, 지배주주가 경영한단 말이에요. 경영 판단에 문제, 경영 판단에 어려움이 생길 거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경영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했고 네. 이사회가 그 사람을 서포트를 했다. 네. 그러니 이번에 회사 말고 그 이외의 주주들, 모든 주주들에 대해서 네가 충실하게 그들의 이익을 지키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상법 개정의 핵심이십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주주가 기본적으로 지배주주가 경영을 하는 우리 경영 풍토에서 주주 이사들이 이제 지배주주만을 이해하지 말고 지배주주 이외의 많은 주주들을 그렇습니다. 생각해서 의사 결정을 해라. 네. 들리기는 합리적으로 들리는 듯도 한데 왜 제게는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합니까, 황 교수님?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일단 저희 법의 관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네. 드리고 그다음에 이 법적인 재계 문제? 우려에 대한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저희가 이제 좀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사실 법률 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만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예. 미국은 사실 신인 관계라든지 이런 다른 사실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 구조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사가 법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회사이고요. 회사. 주주와는 사실 어떠한 법률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에 이제 주주라는 걸 포함시키는 게 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처음에 문제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논의가 나왔었을 때 이제 상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사실 다른 대안들의 논의가 나왔었던 거고요. 이제 경영을 전공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아까 전에 교수님 설명하신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이 사실 나왔었다라는 걸 먼저 하나 짚어드리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잠깐만요. 그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사와 회사가 법률 관계, 이사가 질 곳은 회사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주 확대하는 게 법적으로 이게 정합성이 없다 이런 주장이신데 법적인 문제로 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리인의 이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대리를 하는 것이냐. 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아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시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는 실체가 없어요. 회사는 네. 주인은 주주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이사라고 하는 이사들은? 사람들은 회사를 대리를 한다고 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주주를 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법적으로 회사라고 하는 법인이죠. 회사는 법인. 법에서 인정한 물적 법인.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이에요. 법인의 실체가 없어요. 그 실체는 결국 주주예요. 예. 그러면 우리 경영 이론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법적으로 우리가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일본, 독일밖에 없어요. 네. 일본도 최근에 바뀌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논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돼요. 왜 우리 법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법적 관계는 양자 사이인데 회사밖에 회사와
여기 이사의 관계인 것이지 예. 주주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이해는 되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렇다 당연히 주인은 주주다 이렇게 보면 대리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주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법적인 문제에서 서로 조금 이렇게 법을 하시는 분과 기업의 실질적으로 그럼 이사가 누구를 대리하느냐는 실체적 진실면에서 볼 때는 좀 다른 생각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그 문제는 어떤 거죠? 재계 관련해서요. 근데 요 앞에 얘기 잠깐만 이제 제가 하나만 추가를 좀 해주신다면? 드리면 이제 그런 문제도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론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회사의 이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회사의 영리는 상인의 영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의 영리라는 건 돈을 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까지 상정한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들 잘 아실 게 주주의 이익 극대화 원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주주의 이익 극대화 원칙이라는 것들이 예전에 통용되다 보니 요즘엔 사실 그것만 하는 게 부정적이다. 비판 우려가 커졌죠. 그러면서 사실 요즘 논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해관계자, 소비자, 근로자 이런 것들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라는 개념이 사실 그런 것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매우 좋은 개념입니다.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주주 외에 다른 이익까지도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주주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근로자랑 충돌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는 더 토론하기보다는 네. 두 번째 경영적인 알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경영적인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상의 논란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견해 대립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먼 훗날의 뭔가를 위해서 주주와 근로자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예.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에 등 사회과제에 대응하는 판단도 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사실 불만을 가진 주주들도 존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장기적인 그리고 의사결정을 네. 해야 될 상황에서 또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조직 재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합병이나 분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들을 판단할 때 주주의 이익이 다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네, 불만이 있는 주주를 제대로 안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이사의 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가는 순간 그거가 하나의 무기가 돼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될 우려도 사실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경영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지연될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성장이나 뭔가 이런 수익성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좀 저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말씀한 것처럼 해석론이 이렇게 클리어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은 상황이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저기가 이제 이사에서 많은 의결이 이루어지는 특히 이제 합병 같은 경우에라든지 이런 때 이렇게 주주 이사의 중심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주주들이 많은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어떻게 의무를 생각하다 보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자칫하면 결과가 좀 달랐을 때 소송 우려, 특히 이제 소송 우려를 기업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게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억지예요? 이미 이렇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미국, 일본, OECD 국가들, G20 국가들은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성장을 못 하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영적 의사 판단은 CEO가 해요. 네. 그다음에 이사회는 그 사람들을 선임하고 그 사람들 감독하는 일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딱히 매일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이 많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상법의 이제 393조를 보면 정확하게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페이지예요.
요거를 이사의 하라 의무를. 그런 거예요. 네. 이사회 네. 보고. 이게 뭐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게 많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들,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합병이 됐든 인수가 됐건 분할이 됐건 예. 뭐 저 회사를 양도하건 지점을 설치하건 CEO를 선임하건 이런 의사결정이 주요 의사결정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 그런 걸 할 때 주주라고 하는 이 일반 주주들을 예. 고려를 하라는 것이지. 그 실제로 지금 이미 기능 자체가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임무를 중심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모든 놈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게 그렇게 소송의 많은 대상이 될 거라고 소송이 많은 하는 대상이 것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것도 그거는 웃기는 거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예.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주주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확대해 놓은 게 영국, 일본, OECD 대부분 돼 있다고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으로 따진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이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게 상사법 학회에서 한번 이렇게 팩트 체크처럼 이렇게 국가별로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말씀을 드리면 독일이나 일본이나는 우리나라랑 다른 체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유럽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교수님 한 분께서 이제 검토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의무 대상은 주주라고만 돼 있는 게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회사로만 돼 있는 거야, 아니면 주주? 참 회사로만 돼 있는 게 회사로만 돼 있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스탠다드네. 그다음에 주주 보호는 당연히 이제 이사의 의무 내용에 포함된다라는 해석론이 발전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런 해석론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나온 게 미국에서는 이제 델라웨어주나 이런 곳에서 회사 그다음에 뭐 주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좀 보면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미국은 사실 우리랑 법 체계가 전혀 다른 국가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정,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실관계 그리고 뭐 형평법 이런 특별한 요소들이 맞춰졌을 때 이제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이제 의무를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또 저희가 하나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다. 예. 이 법 체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사는 특별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론을 따졌을 때 이사의 의무 내용에는 주주가 포함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론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사실 가이드라인이고 이건 법이랑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신 OECD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사실 법의 레벨은 아니고 소프트로우나 좀 다른 지침의 레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잠깐만 짧게. 좀 네. 잠깐 네. 좀.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델라웨어주는 회사법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예. 주고요. 여기 회사법 102조 7 명확하게 주주의 충실 의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헌으로. 그리고 미국 연방법 모범회사법 여기 8-31조 A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법 그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른 법이 있어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주장하시는 거고 지금 해석으로 들어오면 명확하게 8-31조 A에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영국 회사법 판례가 그렇게 돼 있고 일본이 최근에 해석론을 바꿨어요. 지침을. 지금 영미처럼. 예. 그러니까 일본도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다가 해석론하고 지침을 좀 바꿔서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가 아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안 바뀌는 데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근데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만 있고요. 네. 근데 컨체른법이 있고 지배주주를 규율을 하는 별도의 지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G20, G20하고 OECD는 뭐 지침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의 영역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인데 역시 저는 해석론이나 지침이나 같은 경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회 충실 의무 관련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에 관해서도 법적인 것, 해석이나 지침 면에서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좀 가지고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서 1심, 2심 무죄를 받았거든요.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이루어졌다면 혹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요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죠.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보다 이제 판단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판단 구조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예. 이사의 의무 대상이 누군지를 판단을 해보고 그런데 지금 법에서는 회사로 돼 있다. 근데 우리 해석론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법원은 지금 회사에 대해서만 만약에 의무를 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삼성의 문제에서 불공정한 비율은 이건 회사 문제는 아니고 주주 문제네. 그러면 이거는 의무 대상이 아니네라고 하면 1단계에서 끝나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주주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는 이 이제 판단 구조가 1단계가 넘어가니까 그럼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고 예. 그럼 이제 그런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모든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네,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건 조금 조심스러운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예. 네. 판단 구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상법 개정에 계속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네. 지난해 특히 얼마나 우리 증시가 안 좋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많이 했고 그걸 좀 바꿔보겠다고 밸류어 프로그램 만들고 지금 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중심을 확대하는 게 큰 기여를 할까요? 주가 상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본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해 증시가 증시라고 하는 게 뭐 네. 주제 충실함만 갖고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기업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적 환경들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때리고 뭐 생산기 용기라 그러고 보면 이게 어떻게 수출에 영향 어떻게 미칠지 예. 모르겠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가느냐도 사실은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다 복잡다양한 이슈가 복잡한 이슈로 있습니다.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의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늘 그렇게 하고 있듯이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지배주주가 권한도 없으면서 사람 임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합병도 하고 자기 이익에 맞도록 뭔가 일을 해 나가고 그래서 성장 동력도 떨어지는 거고 자기 경영권만 지키려고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주주 환원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자 이런 구조화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좀 고려해서 정확하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노력하고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밸류업은 되겠죠.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자사주 매입해갖고 뭐 합니까? 갖고 있다가 지배권 흔들리면 쓰잖아요. 자사주를 네. 소각하고 배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가져가면 당연히 밸류업이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밸류업도 사실은 시급하고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야당은 이렇게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 방법이 가장 그래도 무난하다.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 보호라는 건 저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주주가 주주의 지위만 가진다고 생각하면 어느 주주건 보호하면 다 모든 주주의 이익이 올라가는 거고 회사 이익과도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주주 보호라는 걸 이제 너무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강조하면 네, 성장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제가 이사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은 어렵다 보니까 다들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하나 강조했었을 때 꼭 좋은 결과가 나진 않아요. 우리 그걸 뭐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교육 현장에 계셔보시면 알겠지만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근데 그걸 보호하니까 교권이 침해가 되고 교권이 붕괴되니 이제 인권조례 폐지하고 교권 회복하겠다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민법에 보니 징계권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동학대 장면에서는 항상 변명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라는 걸 강조하면 사실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일본의 법은 저희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건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주주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늘날의 실무 간행이나 사회규범하고 충돌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유력한 지적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사의 의무 대상을 주주로 하는 건 주주를 너무나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폐해는 사실 이걸 부정하기에는 저는 완전히 부정하는 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자본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었을 때 또 공백이 생긴다라는 우려가 있겠지만 네, 주주 보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아요. 그걸로 오는 우리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주주 보호 그런 주주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금 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상법 개정을 통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폐해, 손실, 부작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하자는 건데 너무 강조하는 상법 개정안에 그걸 넣는 것이 주주 보호를 너무 강조하는 꼴이 된다는 우리 권 교수님의 주장인데 그 저는 부분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공 교수님 말씀 되게 합리적이에요. 저런 분이 실제로 경영을 했고 우리 이 법조계를 잘 만들었다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구조냐? 여러분 사례를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뭐 SK, 두산, 최근에 고려아연 수도 없이 LG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그럼요. 무리한 쪼개기 상장, 과도한 합장 비율, 합병 상장 비율 비율, 문제라든지. 합병 비율 문제. 지금 말씀하신 제일제당, 삼성물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1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예.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는 이 구조라서 이걸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 없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구조화가요, 카르텔 수준이에요. 이게 더 이상 중소기업, 새로운 벤처기업이 올라오고 스타트업이 뭔가 새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지배구조를 바꾸고 틀을 바꿔서 각자 독립회사들이 독립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회사들이 경쟁을 그룹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고 각 회사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스타트업도 새로 나오고 경제 자체도 혁신이 일어날 거다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교수님 두 분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 재계와 야당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까 봅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법 개정은 저희가 이제 주주 이사회 충실 의무만 얘기했는데 이 전자투표 의무화 네. 이 부분도 기업들이 아주 우려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전자투표 의무화는 제가 봤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쟁점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그게 없은. 근데 다만 이제 우려하는 건 이제 의무화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있을 것 의무화에 같습니다. 대해서? 아마 이제 그런 전자주주 총회를 하려면 통신장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무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또 잘못됐을 때는 결의 취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쟁점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무화했었을 때는 이게 뭔가 완벽히 뭔가 실무적 법적 쟁점이 해소되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그게 부분을 아니라 걱정한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좀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의무화보다는 네. 네. 근데 이제 워낙 다른 쟁점들의 강도가 높다 보니까 이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건 아닐까 그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실무적 이슈들이라 그래요. 기술적인 문제나 여튼 이번에 통과된 게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에다가 전자투표 네, 의무화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 상법 개정안 문제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정부도 생각이 다른데요. 두 분도 조금 다른 각도로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